다문화 맞춤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그중에 세종은 다문화 학생 1대1 맞춤형 교육이나 아니면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화도 굉장히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편견 없이 모두 함께 벽을 허물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시민성 역량 강화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세종시의 올바르고 즐거운 교육 문화를 위해 세종아 학교 가자. 오늘도 등교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신일이고요. 자, 오늘도 이 즐거운 시간, 이렇게 뜻깊은 시간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옆에는 세종시의 대표 엄마입니다. 새 아들을 두신 류윤주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가 왜 이렇게 바빠요? 저만 바쁜가요? 네,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대표 류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시원시원한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드는 목소리. 공주대학교 정영근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정영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류주휘 장학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위해 다문화 교육과 세계시민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유주희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다문화 맞춤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정말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또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정영근 교수님, 과거와 비교를 해본다면 이 다문화 학생의 이 비중 좀 얼마나 늘었나요? 일반적으로 OECD에서 전 국민의 5%가 넘으면은 그 국가를 이제 다문화 국가, 다문화 사회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올해 데이터상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외국인 숫자가 25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5.06%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다문화 학생 같은 경우도 지난 10년간 약 2.7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보통 전교생 숫자가 100명 이상 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전교생 학생 비율 중에서 30% 이상이 다문화 학생인 경우를 다문화 밀집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학교가 전국에 한 71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전교생의 90%가 다문화 학생인 학교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보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된 것 같고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90% 이상 굉장히 외국인 학생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종시는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류주희 장학사님, 이 세종시 초등학교의 다문화 어린이 비율은 좀 어떤가요? 네, 세종시 초중고 학생 중 다문화 학생 수는 2023년 기준 894명으로 1.5% 정도이고요. 그중에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 수는 574명으로 1.7% 정도입니다. 그리고 조치원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다문화 학생의 비율은 그보다 훨씬 많은 10에서 20% 이상으로 지금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중도 입국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 가정 학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 학생들 중에서도 특히 이 중도 입국한 학생들, 이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이 서툴다 보니까 아무래도 따라가기가 좀 어렵죠. 진도를 따라잡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데 이 세종시 한 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해 한국어 학급을 따로 운영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영상 보면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시죠. 네, 이곳은 조치원에 위치한 신봉초등학교인데요. 우리 류윤주님께서 좀 잘 아는 학교겠어요? 네, 저희 동네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안에서도 사실 이 신봉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이제 화면 보시다가 또 아는 얼굴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 장학사님이 뭐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신봉초등학교는 지금 2019년부터 한국어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10개국 이상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는 얼굴도 참 많이 보이네요. 네, 지금은 이제 다 섞여서 네.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 학교는 총 288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인데요. 그 중에서 42명이 다문 학생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14.5% 정도 되는데요. 총 17개 반 중에서 한 반을 제외한 16개 반이 다문 학생들과 또 일반 한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어 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외국인 친구들이 한글도 굉장히 좀 능숙하게 잘 쓰네요. 네, 한국어 학급에는 정식 교사가 배치되어 정규 수업 시간에 일정 시간 동안 아이들이 한국어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 교실에 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교실로 돌아가는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아이들 굉장히 즐겁게 수업하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한국어 능력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다고 선생님들이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2019년에는 약 9% 정도 다문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14.5%까지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나 상대적으로 어떤 저렴한 주거 비용 때문에 조천 이쪽에 많이 정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문 학생도 그래서 많이 증가했는데요. 학생들이 출신국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베트남, 러시아, 이집트, 캐나다 등으로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좀 즐거워 보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수업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다문화 정책학교로 학생들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학급이 있어서 한국어가 부족한 학생들을 자신의 수준에 맞게 개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수갈백입니다. 이하늘 1반입니다. 5살 때 왔어요. 2022년이요. 비슷한 나라 왔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3년 됐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어요. 10월 재밌어요. 없어요. 재밌어요. 그 글 쓸 때 받아쓰기 하는 거 그거 말하기 조금 말하는 것가 덜 쉽고 글을 쓰는 거는 더 어렵고 힘들어요. 2학년 3반에서 저기 친구들 많이 선생님 같이 게임도 봐요. 강당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하다가 곧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친구들과의 어울림도 힘들고 수업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과 기초 학력이 항상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되게 어울리기도 하면서 색다른 거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걸로 주고받고 놀이를 해요. 외국에는 거의 다 다른 나라에 있는데 뭔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말도 잘해서 신기해요. 네, 아무래도 저 어릴 때만 해도 외국인 친구를 보면 굉장히 좀 어렵고 낯설었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전혀 그런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외국인 학생들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다문화 학생 마을 강사 선생님과 함께 수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개인 교습이라 굉장히 밀도 있게 또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 다문화 학생 마을 강사 선생님과 1대1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어렵겠지만 파이팅입니다, 우리 친구. 방과 후 시간에 진행되는 다문화 학생 맞춤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와 다문화 학생이 1대1로 매칭되어 학생의 한국어와 기초 학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 학생의 언어적 강점을 키우기 위해 한국어와 본국 언어 모두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네, 이렇게 조치원에 위치한 신봉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우리 장 학사님은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네, 신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이들이 참 많은 걸 보셨잖아요. 네. 이는 신봉초등학교가 한국어 교육이나 또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소문이
우즈베키스탄까지 소문이 나서 네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랑을 좀 해보자면 저희 우리나라가 지금 학생 복지가 참 잘 되어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그 중에 세종은 다문화 학생 1대1 맞춤형 교육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 보니 사각지대 없는 학생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눠봤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사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로 국내에서 출생한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성장하는 시기에 모국어를 습득해야 되는 그 시기에 어머니의 말에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언어 학습에 공백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급학교 진학하면서 계속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들어온 중도 입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기에 더해서 언어 문제에 더해서 문화 적응의 문제,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든지 소통 방식의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학생들과 그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안에서 겪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심리적인 스트레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와 우리나라 아이가 어떤 이제 그 부딪혔을 때 갑자기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 아이가 갑자기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세종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지만 들어보면 이제 일부 다른 지역 그 다문화 밀집 지역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다문화 학생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그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에서 느껴지는 그 편견을 없애고자 다문화라는 용어를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이주배경이라는 용어, 이주배경 학생이라는 용어로 바꾸려는 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세종시를 또 얘기해 보자면 세종시에서는 이런 우리가 편견 없이 모두 함께 벽을 허물고 같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 공동체 아시다시피 뭐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세계 시민성 역량 강화 연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또 일반 학생들에게는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에요. 그래서 교실에서 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사회도 어느덧 다문화 사회로 진입이 된 만큼 이런 다문화 사회에 대한 문화도 굉장히 좀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보다 더 빠르게 한국 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세종시 교육청에서 좀 지원하는 사업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세종시 교육청에는 앞서 보셨던 신봉초등학교처럼 한국어 학급이 있고요. 또 그 부모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는 이중언어 학교가 이제 금남초등학교에 있고요. 이런 정책학교뿐만 아니라 이걸 정책학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문화 정책학교뿐만 아니라 또 일반 학교에서도 이제 다문화 학생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맞춤형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강사를 통한 다문화 맞춤형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물론 좀 전에 화면처럼 1대1로 지도하고 있고요. 기초학력, 또 한국어, 또 이중언어, 상담 등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께서 다문화 학생을 위한 1대1 또는 이제 1대1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 이 지도 내용은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요즘에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아이들이 언어 소통의 문제를 많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수업 중에 통역 서비스를 이제 세종시 교육청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세종시 가족센터에서도 이런 수업 중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다채롭게 또 사업을 추진 중이시고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정말 이 어린아이들이 사실
이 상처받는 게 언제 어떻게 받을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업적 어려움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또래 아이들과 즐겁게 어울리는 것, 특히 이제 어머님 입장이시면 더욱더 이런 부분이 좀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뭐 이제 싸우지 않고 정말 이렇게 좀 글로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문화도 세종시에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사실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좀 훨씬 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떤가요, 은주 씨? 사실 어른들은 생각이 딱 국한되어 있긴 해요. 근데 아이들은 무궁무진하잖아요. 다문화 가정 이상한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인식을 부모님들이 아 쟤는 어디니까 중국이니까 어디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 개선 진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아이들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봐도 거리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부모들이 문제지 애들은 정말 거리낌이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이제 뭐 적응을 해 나가는 그러한 단계니까요. 더욱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좀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좋을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바탕의 전제로 깔려야 될 것은 대국민 인식 전환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라든지 포용력,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했죠. 오랫동안 단일 민족의 신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 아까 장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 학생들을 위한 혹은 한국 부모님들을 위한 다문화 교육도 그 못지않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 방향에서는 우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한국어 학급 우리가 이제 봤지만은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혹은 다문화 예비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진행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어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보통 KSL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 여건의 개선입니다. 지금 현재 그 한국어 학급 아까 우리가 봤는데 우리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 한국어 학급 수용률이 1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도 입국 학생이라든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학급 수용률이 10.3%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싶어도, 그러니까 세종시는 정말 아주 바람직하게 언어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개별 맞춤형 수준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된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학교의 부담으로만 지워져서는 안 된다. 지역이 함께 나서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던 각 지역에 있는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지역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충분히 확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주 배경 학생들은 문제아가 될 수도 있지만은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가장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학생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양국의 언어와 문화에 누구보다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까 금남초 말씀하셨는데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그런 보다 좀 체계적인 지원이라든지 혹은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직업 교육의 강화라든지 혹은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 자원을 좀 활용해서 대학생 멘토를 지정해서 정말 가까운 진로를 고민하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형 누나를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인식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존중이죠. 근데 이걸 정말 학생들한테만 강요하고 이렇게 심어줄 게 아니라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우리 세 분께서 따뜻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류윤주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럴까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몽골 김씨, 대마도 윤씨가 있는 거 아십니까? 지난 2007년도에 한국과 베트남 수교 15주년을 맞이해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좀 몇 가지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가 이미 12세기, 13세기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성씨 중에서 화산 이씨라고 있습니다. 화산 이씨의 시조는 베트남 왕자입니다. 한국 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랫동안 순혈주의와 단일 민족이라는 그 신화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 틀을 깨야 될 때가 됐죠.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국경도, 민족의 개념도 그 경계가 매우 흐릿해지고 허물어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이자 동료가 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는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시민으로 성장해서 정말로 그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까운 우리 이주 배경 학생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기르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우리 교수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류주희 장학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문화 담당 장학사로서 다문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간혹 다문화 학생들이 자신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감출 것이 아니라 세계화 시대인 만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모두가 특별해지는 다문화 교육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만나시다 보면은 뭐 어려움도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잘 극복해내시리라 믿습니다. 네, 세종시 교육청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개성을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한데 모여 또 재미있는 세종시의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어른이들이 힘써서 또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아 학교가자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외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아 학교가자!